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분위기 나름 나쁘지 않아서 3대 지수가 장 후반에 강하게 힘을 내주면서 1%대 지수 상승을 보였죠. 다만 그런 온풍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경제지표라던가 추가적인 발언들, 시장에 크게 위협을 가하는 내용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죠. 나스닥 지수가 0.3%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03%로 가장 약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 불편한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지 못한 데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크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도 파월 의장이 고용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었죠. 일단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2만 3천 건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지도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해고와 고용이 모두 낮은 상황이다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 전월 대비 4.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급감한 지 한 달 만에 증가했는데 지난 1월에 급감했던 수치에서 2월에는 나름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으로 선회해주는 게 나왔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안에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주택 지표도 앞으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들 확인을 해봤지만 오는 다음 주에 이제 PCE 물가 지표 발표가 있게 될 텐데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니만큼 다음 주 PCE 지표 때까지는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미국 증시단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장에서 빅테크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GTC 컨퍼런스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해줬고요. 다만 지금까지 GTC 컨퍼런스가 열렸던 주간에는 엔비디아가 나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는데 올해 동안의 추가 상승력은 그닥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미만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AI 비서인 메타 AI를 유럽에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추가적인 가격 급등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죠.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정고점 대비해서 거진 50% 가까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주가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에 나섰습니다. 일단 인하의 의견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해당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영국의 국제금리가 급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금리 동결과 관련된 부분 전 세계적으로 부담을 가하는 건 바로 미국의 관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오는 4월 2일 지금 예고돼 있는 상호 관세를 놓고 백악관은 다시 한번 간밤 강조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외 없이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의 저력을 톡톡히 보여주겠다라면서 굉장히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FOMC에 이어서 간밤 뱅크 오브 잉글랜드까지 일제히 금리 동결에 나서면서 시장 안에서의 추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여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가 간밤에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홀로 파란불을 켜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 미국이 이 이란 측의 유가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나왔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안에서도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빅테크 종목들만 놓고 봤을 때는 혼조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을 놓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 안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인프라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반도체만 만드는 칩 회사가 아니라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인프라 회사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도 코멘트를 내놨는데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팅 이 연구와 관련된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 인프라 확장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이 신기술과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수치가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 사이버트럭 리콜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외장 패널에 대한 결함이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완벽하게 보완이 되기 어려웠던 게 이 주가에는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테슬라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 응원의 말을 전해오면서 일단은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자체를 향한 이 테러리즘과 같은 행동들이 미국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무장관까지 나서서 테슬라를 밀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러한 행위들을 놓고 시장 일각에서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든 투심까지 다 살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를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 AI의 책임자를 교체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애플의 AI 인텔리전스 지속적으로 탑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공개됐던 이 애플의 내부자 회의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절망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이 AI 지각생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AI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한 해 가장 큰 애플의 모멘텀이었던 애플의 AI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된 채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일단 책임자를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단기간 내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소식들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 공개한 실적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2분기에 깜짝 서프라이즈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HBM 향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일단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80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고 EPS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1.42달러였는데 1.5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3배나 넘게 급증하고 여전히 다른 기업들이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시간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죠. 3% 정도 상승한 채 10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오늘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흔들렸는데 GTC 컨퍼런스에서 퀀텀 데이를 놓고 사실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젠슨항 CEO가 내놓았던 코멘트들이 좀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 CES 때 젠슨항 CEO가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발언 하나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시죠? 해당 시기를 다시 한번 젠슨왕 씨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주식에 상장돼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자 컴퓨터와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상장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오히려 되려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코멘트와 함께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다른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요. 단기간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오늘의 주요 종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에도 금값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3,043달러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금값이 3,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제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원유 가격은 1% 정도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간밤 유가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또 잘 담아서 추가적인 오늘 시장 안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스너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